시작하시죠, 두기씨. 네. 원래 저처럼 서포터즈 말고도 통신원이라는 게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그게 뭐냐면 통신원은 현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통신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통신원이네요. 그렇죠. 원래 이게 통신원인데 이제 퀘벡 지역엔 통신원이 지금 없네요. 마침 속에서 통신원 역할을 섭외를 해가지고 우리 도미님 생선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미입니다. 조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거죠. 아무래도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그거 걱정하잖아요. 퀘벡에 오면은 프랑스어를 얼마나 쓰죠, 실제로 느끼시기에?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기본으로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웬만한 뮤지엄이나 웬만한 어떤 정보 전달해주는 데를 가면 프랑스어가 무조건 기본이에요. 영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영어를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한다고 해서 이상한 곳은 아니에요. 맞아요. 대부분 딱 그걸 느꼈어. 어라? 맞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꽤 많네. 그리고 실제로 너무 그렇게 투어리스틱하지 않은,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 관광지를 가면 영어 팻말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듣기를 기대하고 오면은 안 되는 것이다. 불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려는 마음가짐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잘해야 되는 거는 또 아니죠. 근데 또 저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가 프랑스 사람이어서 좀 생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랑스어 기본적인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거 아예 없었어요. 영어만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첫 일을 구하기는 했어요. 약간 이민자들 많은 좀 이런 환경 같은 곳에서는 영어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주 많이 사용하는 게 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좀 같은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넓어지고 훨씬 더 많아지고 또 본인도 좀 편하게 해도 되고 친구들도 훨씬 더 편하게 대해주고 하는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래서 이게 보통 생소하니까 한국인 분들한테는 이 프랑스어가 만약에 여행만 오신다 치면은 저는 사실 excuse moi만 알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맥시, excuse moi, pardon 얼마예요? 이 정도 알아주면 좋겠죠.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도미 씨가 들으셨던 수업 맞아요. 그래서 궁금한데 저는 못 들었기 때문에 그때 대기하느라. 맞아, 이게 생각보다 신청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사실 1년 정도만 딱 지내시고 싶으시다 하면 처음에 오시자마자 신청을 해도 최대한 6개월? 최대 6개월 정도 수강할 수 있는 게 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퀘벡이라는 주에서 무료로 프랑스어 교육을 시켜주는 거고 또 풀타임으로 수강을 할 경우에는 지원금까지 주니까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한 2년 정도 계획을 하고 오셨다 하면은 저는 진짜 듣는 걸 100% 추천을 해요. 수업의 질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일단 그냥 제가 느끼기에로만 봤었을 때 저는 지금 딱 1년 됐거든요, 배운 지. 네. 딱 1년 됐는데 달라요. 제가 1년 전에 아무 말도 못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확실히 다르고 확실히 저는 풀타임으로 1년 정도 수업을 들었는데 확실히 이 언어적인 친화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프로그레시브하다고 봐야죠. 되게 1년 전에랑 저랑 지금이랑 봤었을 때 나는 내 자체는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이제 좀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까지 되게 제가 제 개인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맞아. 그리고 지원금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이 정도다 싶은. 지원금은 풀타임으로 들었을 때 5일, 이제 일주일에 5일 수업을 받으면 230불. 사실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에 수업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5일 해서 일주일에 230불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한 코스당 보통 이제 4개의 코스가 있는데 1년 동안 4개의 코스를 하는데 한 코스가 한 10주 정도 돼요. 근데 각 코스마다 때에 따라서 한 1주에서 2주 혹은 3주 이렇게 방학이 있는데 그 방학 때는 돈이 안 나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일정적으로 한 달에 얼마가 정확히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수업이 있는 일주일에는 230불이 들어오고 한 달 기준치로 해서 그 다음 달에 들어오는데 보통 최대로 한 달에 꽉 채워서 수업을 들었다 하면은 920불 나와요. 한 달에. 확실히 수업이 일수가 많은 게 차이가 크네요. 맞아요. 커요. 그 정도. 이게 나쁘지는 않은 돈인데 사실 이걸로만 살기에는 부족해요. 정부 제공 프랑스어 수업이 파트타임도 있는데 파트타임에는 지원금이 안 나와요. 무료로 해주는 수업이긴 하지만 지원금은 안 나와요. 작년까지는 나왔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안 나와요. 모든 학교. 퀘벡 전체 학교. 아하, 바뀌었구만. 풀타임은 아침 보통 이제 8시 반부터 아무래도 3시, 4시 막 이때쯤 끝나니까 이제 풀타임 잡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그러네. 이제 풀타임 잡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금이 그래도 조금 나오는 걸로 아직은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수도 있죠. 아니요, 방이 안 나왔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그때 구한 게 대학교 그때 그 시즌이라. 그렇죠. 왜냐면 그 캐나다 전체가 다 그럴 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퀘벡이나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계약, 이게 학생 그런 것뿐만 아니고 모든 계약은 1월 1일부터 시작하거나 7월 1일부터 시작해요. 그치.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한 2개월 전쯤, 1월 1일에 2개월 전, 7월 1일에 2개월 전부터 이제 보통 다 집을 구하고 그때가 제일 많이 올라오죠. 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도 저는 이제 몬트리올에서 집을 구해보진 않아가지고 가격을 잘 모르는데 네. 그래도 퀘벡이 훨씬 더 집값이 저렴한 것 같아요. 집값이나 뭐 룸렌트 값이나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같은 퀄리티라고 봤을 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연장선으로 그 질문을 볼까요? 그것도 질문이 많아요. 처음 퀘벡 갈 때 초기 정착금 추천하는 그 금액이 있나요, 혹시? 아,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진짜로 사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왜냐면 전 남자친구랑 같이 왔으니까 그쵸. 이게 처음부터 2명이서 살려고 왔던 거라 그냥 최소한으로만 진짜 필요한 버스 카드 결제하는 걸로만 돈을 갖고 오자 해가지고 현금을 아예 안 갖고 왔고 일단은 그냥 외국 결제될 거 카드 그냥 하나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만큼만 뽑아서 쓰게끔 그냥 그렇게 가지고 왔고 일단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초기에 쓴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마다 또 다르다는 게 일을 언제 구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일을 진짜로 빨리 구할 거를 생각을 하고 오신다면 200만 원? 2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초기 정착금으로 한 300 정도 준비한 것 같거든요, 저는. 현금으로 100 가까이? 나머지는 트래블 월렛이나 가자마자 이제 거기 내셔널뱅크 바로 계좌 열고. 저도 그때그때 환전했던 것 같긴 해요, 그 이외에는. 사실 요새는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어발리나 뭐 카카오 어플 송금도 좋고 이렇게 인터내셔널하게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한국에서 가정 쓰면 진짜 녹는 느낌 들어.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길은 다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뭔가 일도 너무 안 구해진다라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퀘벡이 몬트리올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그래요? 퀘벡은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그렇게 라이벌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퀘벡 사람들도 하려는 사람 구할 때 엄청나게 사람이 지원을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제 기준. 오픈돼 있는 항상 잡 오픈? 바꿔에 있는 느낌을 맞아요. 만약에 제가 맞아요. 프랑스어가 능통이었다면 진짜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도 구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어디는 진짜 일 잘할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뭐 다른 일도 구하셨잖아요, 최근엔. 맞아요. 어떻게 또 기회가 와가지고 혹시 K-pop, BTS 기생충, 그다음에 K-컬처, 데몬 헌터스 이런 게 워낙에 뜨다 보니까 이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확실히 높아진 거를 진짜 몸소 느끼는 게 한국어 선생님을 구한다라는 구인 공고를 그거를 보고 지원을 한번 해봤더니 같이 하자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이랑 학생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업체더라고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번에 퀘벡에서 영주권 따는 방법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약간 좀 길은 잡으셨나요? 어떻게 할지 방향은? 영주권 길은 잡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다른 영주권들은 잘 모르지만 퀘벡에서 진행하는 영주권을 저는 남자친구가 주로 해서 신청을 할 계획인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괜찮아요? 무슨 퀘벡 무슨 기술이민이라고 퀘벡에서는 스트림이 많진 않아요. 네네. 주로 있는 게 한 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개 내에서 그게 아마 이름이 뭐 기술이민인가 퀘벡 기술 그 안에 스트림이 4개 있어요. 첫 번째는 고학력자들 지원할 수 있는 스트림. 그 잡 레벨, 캐나다에는 그 모든 잡마다 그 레벨이 있는데 레벨이 0에서 AB인가 01인가 뭐 그런 식으로 상위층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만 그 잡을 수 있는 직업들 기준으로 해서 기술 이민을 하는 스트림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대학을 굳이 나오지 않아도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잡들 서버도 되고 뭐 쿡도 되고 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그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잡들도 되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잡들이 가능한 그 2번 그 스트림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이랑 4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체능 쪽이나 아니면 특별한 뭐 메디컬 쪽이나 이렇게 좀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3번, 4번 정도 그 스트림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 직업으로 이제 주로 가려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스트림으로 지원을 하려고 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프랑스어가 레벨이 CLB 레벨이라고 하는데 캐나다 내에서 쓰고 있는 레벨이 이거가 5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부 수업으로 1년 배워가지고 지금 되는 레벨이 아이디어한 레벨로는 7, 8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딱 1년 배운, 막 공부를 추가적으로 안 하고 그냥 수업만 열심히 따라간 레벨로 봤을 때 지금 제 레벨이 한 6,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충분히 1, 2년 정도 정부 수업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실비 5 맞출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오. 그리고, 어차피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수업도 듣고 그렇죠. 하면 맞아요. 너무 불가능한 일은 아니네요, 확실히. 맞아요. 근데 시간을 좀 투자는 해야 되기는 하는 게 2년 중에서 캐나다 내 경력, 퀘벡 내 경력 1년이 필수.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최근 5년간 1년 동안 같은 직종, 같은 스트림, 같은 딱 잡 레벨이어야 되거든요. 아, 같은 직종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 같은 직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뭐 한국이나 뭐 다른 곳이나 뭐 혹은 퀘벡 내의 다른 캐나다 지역이나 거기서 1년을 일한 그 경력이 있다. 그러면 플러스 퀘벡에서의 경력 1년 해서 총 2년을 채우면 이제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남자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의 주 신청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파트너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어떤 퀘벡 내에서 어떤 그 이민 프로그램이든 간에 파트너로 들어가는 사람은 CLB 레벨, 프랑스어 CLB 레벨을 4 이상만 맞추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남자친구는 따로 이제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테스트를 보지 않아도 프랑스어 권 나라에서 그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했다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시험에 면제가 아하. 이게 대체가 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거 가지고 오고 지금 남자친구는 프랑스에서도 같은 직종으로 일을 한 게 거의 1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캐나다 와서 퀘벡에서도 지금 일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의 준비가 됐어요. 오. 그래서 계획으로는 한 9월 정도쯤에 저희는 신청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어쨌든 인터뷰 끝났나? 네, 끝. 이 정도면 됐나? 이제 마무리합시다. 진짜 오래, 엄청 오래 얘기했네. 와, 엄청 1시간 짧게. 넘었어. 일단 아침부터 고생 많았다. 아유, 감사합니다. avec plaisir. 맥시, 맥시.